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문재인과 윤석열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말은 그렇게 노출이 됐는데 실무적인 협의가 도대체 뭔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모든 신문들이 대문짝만하게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청와대와 인수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추정 기사입니다. 그냥 분석 기사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사면 문제, 대통령이 이제 곧 물러날 테니까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그 권한 행사 중에 하나가 사면권입니다. 그다음에 인사권, 인사도 5월 9일 날 발령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놓고 지금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식 통로로 전해지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믿음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실무적인 협의가 덜 마무리됐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 협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문재인,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덕담 주고받고, 그리고 큰 이 줄기에서의 뭔가 얘기가 오가고, 이렇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실무적 협의란 말을 왜 넣었겠습니까? 실무적 협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인수위원회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뭔가 깨알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무적 협의라는 5글자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럼 뭘까요, 그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치사할 정도로 세밀한 어떤 조건 주고받기. 그러니까 문재인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본인의 입으로는 조건을 내걸고 그걸 수락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멋쩍은, 그러나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깨알같이 하나하나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고, 점심 그러면 잠깐 미루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 뭐가 있을까요? 김경수, 조국, 문재인 본인. 구체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선 당장은 문재인 본인. 5월 10일부터 자기한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장,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본인, 두 번째는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만약 사면 복권이 되면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김경수 문제. 김경수 사면을 할 터이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맞바꿔치기를 할 그 모양새를 갖추느라고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했는데 이명박을 사면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김경수하고 맞바꾸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딴지 걸기 않기. 예를 들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할 테니 거기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글쎄요, 제가 너무나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는 건가요? 조국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재판은 끝났고 또 일부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 아주 깨알같이 얘기가 오고 가고 하나씩 한 줄 한 줄 짚으면서 협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철희하고 장제원이 만나서 뭐 했겠습니까? 둘이서 본인들이 대통령과 당선인도 아닌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털고 갑시다, 그런 얘기를 나눴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사들이 만나면은요, 자기 주군을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뒤집어 보는 겁니다. 집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주군한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실무협상팀장을 보내는 거고, 그 실무협상팀장은 이제 그 밑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걸 가지고 한 글자씩 한 문장 한 문장씩 뒤집어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비공식 통로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윤석열 다음 주에나,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는 이제 글렀고 다음 주 적당한 시점, 글쎄요,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될까요? 목요일이 될까요? 아무튼 치밀한 마쿠 접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자. 거기까지는 이제 얼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열 3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해서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결정을 한다. 우리나라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 총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므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차기 미래 권력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제 여기까지 이 얘기가 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역시 뭔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쓸데없어, 그냥 내가 임명하고 퇴임할 거야, 이런 얘기도 이제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법대로 하자. 문재인도 법대로 할 테니 윤석열 그쪽도 법대로 해라. 이제 감정이 치받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잣거리에서 장삼이사가 멱살잡이 싸움 하기 직전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법대로 하자고.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법대로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이 청와대 참모한테서 나왔다는데요. 법대로 합시다. 나중에 이 말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권 사람들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무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디다 대고 지금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청와대 참모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고 한 점 오점 없이 깨끗하다고 지금 자신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 8개 부처가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어디다 대고 지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현재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참모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올까 봐 조심스러워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그 청와대의 점심이 무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제 떠들썩합니다. 이거 다 저희가 취재해서 조사는 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김태년 의원, 장경태 의원, 김두관 의원, 박광원 의원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혜진 의원, 허은하 수석 대변인, 장예찬 전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등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령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의 두 전현직은 또 어떻게 이 일을 했었는지,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이제 얘기죠. 황교안 권한대행과 문재인 당선인과의 그때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꼼꼼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때, 그때도 이제 경찰청장 어청수 경찰청장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명박 당선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과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기 말에 보온성 알박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쪽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유력 이 대선 후보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알박기 하지 마라. 황교안 권한대행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참 정치권에서요, 이 말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자기 발등 찍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5년 전에 자기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해서 알박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낙하산 알박기 막 여기다 다 떨어뜨려 놓으면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니 건들지 마라. 참 기가 막힙니다. 한 입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두 말을 할 수 있는지.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뻔뻔함입니다. 5년 전에 무슨 말을 했건 내로남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영화 제목인지. 그 알박기 7가지만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까지 했는데 추가로 1년 연장. 그래서 이걸 알박기 연장 이렇게 부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연루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력을 빼려고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을 새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1년을 견뎌내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김재남 2번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 사람은 대표적인 탈원전 주창자입니다. 근데 김재남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여기가 돈 쓰는 데입니다. 여기를 또 이사장을 하라고요. 이미 지난 2월 달에 임명을 했습니다. 3번째, 한국정책방송원 성경환 원장. 4월 달에, 다음 달에 퇴임 예정이었는데 지난달에 임기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도 알박기, 연장 알박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다음에 윤도한 국민소통비서관 했었죠. 한국 IPTV 방송협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6번째,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7번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정무경 전 조달청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참 대단한 알박기입니다.